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월이 다가고 12월이 오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박원익 기자님은 미국으로 가신답니다. 확실히 갑니까? 네, 갑니다. 저 표정 보세요. 저 확실히 가는 표정 아닙니까? 저 거만한 표정. 아니, 저는 거만하지 않고요. 야, 부럽다. 한국에서 잘해봐라 너희들. 그래. 그런 표정입니다. 아닙니다. 네. 네. 언제 가시죠? 언제 가시? 11월에? 아직 계획은 12월 초. 12월 초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쏙쏙 뽑아 먹어야 되겠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니티에 대해서. 네. 유니티라는 회사부터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네. 뭐 유니티가 이제 작년에 네.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한 회사인데 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회사. 이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게임 엔진이라고 게임 저작 도구라고 하는데 3D란 그래픽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그 두 개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언리얼 엔진이라고 에픽 게임즈는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워낙 유명해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이제 개발한 에픽 게임즈가 또 그런 이 게임 엔진을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티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보시면 돼요. 게임 엔진 제작사. 네. 게임 엔진 제작사. 네. 그런데 이제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할 때도 사실은 특수 효과라든지 뭐 3D 캐릭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영화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 엔진이라는 게. 네네네. 아. 게임 엔진이라는 게 뭔지 조금 좀 설명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도 알겠고 네네네. 비행기 엔진도 많이 봤어요. 네. 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인데 그걸로 네. 무슨 3D 게임 같은 걸 만드는 툴이다. 네네네. 워드 프로세서다. 네. 일종의. 오늘 사실 뭐 유니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언리얼 엔진이 사실은 그런 이제 되게 실사 같은 그래픽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게임 엔진을 통해서 만들었다 해서 이제 발표해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림자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자세하게 실사처럼 묘사가 되고 게임 내 환경인데 게임 내 그 어떤 이제 게임 내 그래픽인데 정말 실사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로 많이 공개가 돼서 많이들 클릭해서 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기술력이 그런 거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오늘 뭐 유니티 가져온 거는 그 유니티를 잘 모르시더라도 사실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마블,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이 화려한 영화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픽을 만들었던 VFX 특수효과 제작사를 최근에 이제 유니티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제가 유니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인수한 회사 이름이 웨타 디지털이라고 이제 인수 발표는 10일 날 이제 현지 시각으로 발표했는데 인수가는 한 16억 2,500만 달러 그래서 한 1조 9,300억 그래서 한 2조 원 정도의 인수를 했고요. 이 웨타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그 반지의 제왕 감독 제작으로 유명한 피터 잭슨 감독 아시죠? 그분이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뭐 반지의 제왕 아바타도 이 회사가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마블 어벤져스 말씀드렸고 혹성 탈출이라는 이제 영화도 이 특수 효과를 담당했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도 했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오늘 이제 10일에 발표되면서 요거 말고 이제 혹성 탈출 이미지 전 이미지 요거군요. 지금 요 이미지가 이 그래픽이 이 웨타 디지털이 만드는 건데 보시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엔지니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런 이제 털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게 정말 구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게. 그래서 바람에 막 흩날리는 게 털마다 다 제각각으로 흩날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VFX 이쪽 시각 효과 쪽은 특수 효과 쪽은 정말 대단한 역량을 가진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수 발표가 나고 10일 날 주가가 한 2.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좀
그 유니티 주가가 계속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고 뭐 시장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 좀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래 이제 게임을 만드는 엔진 회사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거하고 영화 3D 특수 효과하고 네. 뭐 왜 인수한 거예요? 그 영화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네네네. 일단은 이제 뭐 유니티가 네. 지분 전체를 인수한 건 아니고요. 그 정확한 지분율은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네.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피터 잭슨이 아직도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를 가지고 있고 지분을.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웨타 디지털 CEO도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좀 이게 인재 인수 아니냐, 어콰이어 하이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 회사의 인재들을 채용하는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인재들이 네네. 탐나서 그 회사를 인수해 버리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한 275명 정도 직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워낙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 이펙트 도구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을 이제 설계하고 관리하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의 핵심 인력을 이제 우리 회사로 오는 거다. 채용.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거요? 2조 원 주고 275명의 인재가 2조 원 가치야? 가치라면 네. 그분들에게 1인당 한 80억 정도 쓴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80억? 80억 가지고는 이제 채용이 안 되려나? 예. 개인 275명한테 한 40억씩 드릴 테니까 예. 그냥 드리고 똑같은 연봉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올 것 같은데? 올 것 같아도 그게 이제 통으로 오는 거하고 사람을 빼오는 제가 그 중에서 이빨 빠지면 안 된다. 그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어떤 되게 중소기업인데 네. 이제 사업은 잘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던 분인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회계나 이런 걸 좀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너무 주먹구구로 해왔던 거예요. 네네. 그냥 받고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장사하듯이 해오니까 기업을 키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재무팀 출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임원으로. 그래서 네가 우리 회사에 일 좀 세팅을 해봐라. 왔는데 그 오신 분이 사표 쓰고 나갔다. 그래서 왜 나왔냐? 돈 많이 주고 불러왔을 텐데 뭐 돼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존에 세팅이 잘 된 상태에서는 잘하는데 아무것도 바닥이 없는 데서 나보고 깔으라니까 안 된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알겠어요. 회사에 트러블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삽으로 떠서 흙까지 같이 와요. 그렇지, 그렇지. 예. 나무만 쏙쏙 뽑아다 뽑아와서 하면은 똑같은 게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회사 종이컵도 그 회사 그 익숙한 거 써야 개발이 되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 회사가 만들어낸 이제 무형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인수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한번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웨타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어떤 툴을 만드는지 네. 여기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 예. 지금 보시는 건데요. 이 화면이 이제 웨타 디지털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이제 비주얼 이펙트 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토타라라는 이름의 툴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뭐 산 있고 나무 좀 보이고 뭐 이렇게 눈도 좀 쌓여 있고 이런 건데 이 도구를 사용하면 되게 복잡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물 및 이 생물 개 이걸 순차적으로 성장시켜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기가 낮고 뭐 겨울에는 눈이 쌓이고 더 높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별 나무뿐만 아니라 숲 전체 생물 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나무 종류 같은 것도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덩굴 등 다른 초목도 키울 수가 있고 뭐 생체 역학 제어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바닥에 내린 눈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하. 장면의 복합성까지 모두 네. 할 수 있는 툴이다. 조절할 수 있는 툴이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나 영화에서 시각 효과, 특수 효과를 내기에 되게 쉽게 최적화된 어떤 툴인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웨타 디지털이 가지고 웨타 있는, 디지털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있는 게 예.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같이 인수하고 그거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리고 인재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개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으로 데려왔다. 그래서 뭐 CEO도 사실은 바꾸지 않고 네. 그다음에 피터 잭슨 지분율도 최대 주주 지분율도 놔두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예. 최대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뭐 메타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수에 와서 뭘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메타버스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인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런 저작 툴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사실 이 전문가들이 다루는 툴이고 그런데 이 유니티라는 회사는 이런 저작 툴이 미래에는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까지 확산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미리 좀 이렇게 선투자를 하는 그렇게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10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이 사진 찍는 것도 사진 이미지를 조작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죠. 찍고 나서도 뭐 그냥 그대로 뭐만 썼었는데 요즘은 뭐 앱만 봐도 정말 다양한 앱이 나와 있고 그 필터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이게 내가 어떤 기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프리셋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쉽게 내가 조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이력서에 사진 붙이는 난이 없어졌어요. 너무 달라서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달랐죠. 그래서 이런 게 2D 이미지에서 가능했다고 하면은 이제 미래는 3D도 된다. 앞으로는 이제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그냥 일반 개인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냥 이제 유튜브 수준의 동영상이 아니라 정말 게임 같은 동영상도 좀 더 쉽게 게임 캐릭터 같은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서 그걸 일반용으로 만들어 판단 소프트웨어를 점점 그게 확산이 될 것이다. 이게 기술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아예 이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기술이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니티 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독점적 VFX 도구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 아티스트에 제공하고 유니티 플랫폼과 연결해서 차세대 RT3D라는 용어를 얘기하거든요. 이 창의성을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RT3D라는 게 리얼타임 3D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3D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지금 AR도 마찬가지지만 2D 이미지에서 마스크를 씌운다거나 실시간으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3D에도 된다. 사실 지금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박원익 기자님 실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근데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한번 잡아주실까요? 박원익 기자님. 사실은 박원익 기자가 아니라 저희가 3D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똑같죠, 근데 여러분. 똑같죠? 와, 똑같네요. 진짜 와. 대단한 기술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놀랐어요. 이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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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정말 방금 약간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이 대표님이 실제로 그 메타버스를 되게 주창하는 기업 중에 엔비디아 아시잖아요. 엔비디아가 실제 컨퍼런스에서 젠슨 왕을 가상으로 출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밝혔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한데 실사랑 똑같은 젠슨 왕을 출연시켜서 그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들 박원익 기자님 출연료 정도가 세이브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돈 들일 만한 기술이야? 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걸 각자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다. 상상을 해보자고. 지금 어떻게 돈 버는지 보여줘. 하지는 않겠으나 상상대로 된다고 가정해 줄 테니 어떤 상상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인더스트리나 비즈니스가 될 거냐. 저 듣고 싶어요. 신기하기는 하고 아주 재밌는데. 아니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메타버스 이런 캐릭터 있는데 사실 굉장히 컴퓨터화처럼 돼 있잖아요. 각져 있잖아요. 막 네모나고. 내 스타일은 아니야. 네모나고 그렇잖아. 이상하잖아요. 가분수형이잖아요. 머리 크고. 그렇죠. 그런 거를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난 혹성 탈출 스타일로 할 거야. 이렇게 털 날리는 뭐 원숭이 스타일로 리얼 3D 형식으로 아바타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걸까?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좀 미리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사실 뭐 조금 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카카오톡 같은 것도 사실은 처음 났을 때 뭐 수익 모델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뭐 거기에 수익 모델 붙여서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가지고 낼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재미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이 될 수 있기 해요. 때문에 예, 네. 예. 상상하기로는 아마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이 나도 나오고 남도 나오고 다 같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캐릭터가 멋있어야 자꾸 가고 싶지. 그렇죠. 맞아요. 리얼하고. 네네네. 그래야 또 가상 세계를 하는 그렇죠. 있는 솔직히 의미가 있겠죠. 이게 너야? 여기다 조끼를 입히려면 입혀봐라고 지금 보여주는 이 수준은 안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가상의 세계라는 게 진짜 실제 세계를 만들고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우회전 한다면서요. 네, 네. 그 내가 부자연스럽고 좀 그렇더라고. 그걸 자연스럽게 그걸 리얼하게 하면 만들어 좀 더 놓으면 실감이 확실히 날 것 같고 그러면 다 여기 와서 네네네. 할 거다. 네네. 지금은 예를 들면 공간에 어디 너도 나도 다 메타버스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곳에 가지 않겠어요? 너도 나도 포탈 만들었지만 지금 네이버에 가 있고 네네네.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 최근에 사명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에 거의 올인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페이스북 뭐 지인들도 저희 실리콘밸리 지인분들도 네. 페이스북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페이스북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헤게모니를 좀 놓쳐가지고 예. 그래서 뭔가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되게 크다. 그래서 VR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는 그냥 사실은 지금 아이폰에서 페이스북 하나의 앱일 뿐이잖아요. 예. 아이폰이란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VR 시대에는 우리가 그 플랫폼에 헤게모니를 쥐고 여기서 놀게 하겠다. 그래서 되게 폐쇄적으로 예. 많이 이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오큘러스가 있어서 활용을 해봤는데 하다 보면은 뭐 사진을 공유하려고 거기서 내부에서 VR 환경에서 사진을 공유하려고 해도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해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으로 빼기가 좀 어렵게 돼 있고 예. 그 안에서만 자꾸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정한 메타버스는 사실 경계가 없고 확장성이 중요한데 네. 이 기업은 다 뭔가 주도권을 쥐고 싶잖아요, 각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취하긴 하는데 유니티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유니티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도구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파는 장사가 더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금각 팔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예. 도구를 파는 거기 때문에 예. 더 오히려 뭐 페이스북에도 필요하다면은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뭐 일반적인 로블록스 같은 회사 방금 말씀하신 각진 마인크래프트 네. 이런 회사들에게도 필요하다면은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확장성이 좀 크다 이런 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한국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기상어로 유명한 핑크퐁 같은 회사들도 네. 이 유니티로 이제 3D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아하. 되게 쉽게 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사실 요즘도 콘텐츠가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왜냐면 워낙 유행이 빨리 지나고 금방 그 관심도가 식기 때문에 근데 이 유니티를 아까 3D 실시간 3D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되게 빨리 조금 동작만 취해도 비슷한 캐릭터로 실시간으로 콘텐츠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예.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 막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PD님. 네. 네. 네, 요거가 조금 지난 데이터인데 2014년 자료긴 합니다. 근데 유니티 3D 엔진의 이제 이용률이 점유율이 62%. 엄청 높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인터널 엔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각자 만약에 게임 개발사가 있다면은 자기들이 그 게임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언리얼 엔진 12%인데 요거는 조금 지난 데이터라서 제가 제일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는 유니티가 72%고요. 2위가 언리얼 엔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4위로 돼 있는데 2위로 올라와서 27%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영국 기준입니다. 영국 기준. 글로벌 기준을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미국에서는 더 언리얼 엔진의 이제 점유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든 두 개가 되게 크게 많이 좀 지배하고 있다. 이 시장을.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 네, 에픽 게임즈가 이제 회사 이름은 사명은 에픽 게임즈인데 그 게임 엔진의 이름은 언리얼 엔진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게임 중에 50%가 유니티로 개발됐거든요. 그리고 앱 다운로드가 한 달 평균 50억 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앱이라고 하면 개발 툴 앱. 네네네.
맞습니다. 개발자도 앱을 다운받아서 그냥 그걸 개발하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3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게임 외에도 자동차나 건축 이런 분야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뭐 BMW 같은 경우에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타임 3D를 활용해서 자동차 설계 단계에서 목업 예. 같은 거를 이제 만들지 않고 그냥 3D로 돌리는 거죠. 3D로 돌려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막 그 클레이로 다 만들었다 그래요. 네. 진흙 같은 걸로. 예.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고 하고 건축할 때도 설계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되게 활용도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이미 어디서 하고 있으면 나도 그걸로 개발해야 되는 무슨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까?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네. 워드 프로세서 뭐 MS 워드나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로 쓰니까 그걸 리딩 읽으려면 또 그걸 써야 되고 내가 또 맞춰서 보내려면 저걸 써야 되니까 다른 걸 쓰기 어렵잖아요. 뭐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예. 그런 효과가 있나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니티 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되게 쉽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어렵지만 예.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구가 쉽게 돼 있다고 직관적으로. 그래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 많이 때문에. 쓰면 뭐 네. 점점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거겠죠. 옛날에 그 나모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나모 인터랙티브 모르시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모 웹 에디터. 나모 웹 네. 에디터라는 네. 웹사이트 만드는 소프트웨어죠. 만드는. 홈페이지 네. 제작을 좀 편하게 해준다. 네. 예전만 해도 무슨 홈페이지 만들려면 무슨 기업에 의뢰했어야 됐어요. 뭐 지금도 제대로 만들려면 그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네.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툴이다. 인터넷 세상에 누가 홈페이지가 없겠어. 개인 홈페이지 다 있지. 그러니까 다 만들겠지. 근데 그 만드는 게 쉽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니까 진짜 많이 쓰겠지. 했는데 아무도 개인 홈페이지를 안 만들어. 누가 홈페이지 그걸 만들어. 물론 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궤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건지. 혹시 물론 세상의 미래가 보장된 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어서 항상 모든 걸 접하면 그림자부터 먼저 보는 네네네. 이상한 프로의 머릿속에는 잘 될까? 네.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혹시 어떤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일단 내부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요즘은 근데 무슨 네. 3D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붙이면 뭐 워낙 핫해지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직 시장이 안 와가지고 네. 지금 사실 이 회사 인수한 것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이 해보겠다. 더 확장하고 기능을 더 넣는다는 경쟁력을 거죠? 강화하기 위해서 예, 인수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M&A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볼까요? 그럼 두 번째 소식 네. 미국판 당근마켓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당근 좋아요. 당근마켓 뭐 네. 유저들 되게 많으시고 저도 뭐 쓰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네. 넥스트도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8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뭐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그 티커 심벌이라고 하잖아요. 증권 네, 뭐 하는 거. 네, 회사 예. 이름 예. 식별하기 위해서 예. 고유의 닉네임 같은 거 닉네임 하죠. 같은 걸 붙이는데 이 회사 지칭한 기호가 KIND입니다. KIND. 카인드. 와, 이름 그래서 잘 졌네. 좀 연상이 되게 네. 넥스도어가 이제 옆집이니까 친절한 이웃 약간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게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래서 시초가 대비 뭐 처음에 이제 17% 상승해서 13달러로 장을 마쳤는데 네. 10일 종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15달러였고 네. 이 회사가 이제 뭐 상장을 한 거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제 스펙 잘 아실 거예요. 스펙 예. 합병으로 상장 완료했는데 요 스펙을 만든 회사도 스펙 스폰서라고 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투자 회사인 코슬라 벤처스가 네. 설립한 코슬라 벤처스 에퀴지션과 합병을 완료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판 당근마켓이 네네. 상장했다. 스펙하고 합병해서. 네. 네. 넥스트도어는 좀 달라요? 우리랑 당근이랑 좀 다릅니까? 네. 일단 제가 한번 요 웹 앱 구동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로컬 업데이트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네. 지역 소식 같은 거를 좀 많이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옆에 거 보면은 바이 앤 셀이라고 해서 중고 물품 거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사실 여기 디스커버 로컬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옆집에 근처에 무슨 뭐 빵가게 개업을 빵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런 것도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벼룩시장. 네네 벼룩시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다. 정말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역 신문 같이 모든 정보가 다 있고 저게 중고 매매 네. 거래할 때 수수료를 떼지는 않죠. 네네 그러다 보니 수익 모델이 없으니까 트래픽 광고하는 거구나.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예. 써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2017년에 실리콘밸리 특파원 가 있을 때 네. 예. 한번 깔아서 써봤는데 처음에는 궁금해서 이제 써봤는데 네. 별로 저는 큰 효용이 없더라고요. 왜요? 그때는 정보 교류 위주였어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이런 뭐 회사가 있고 우리 그래서- 동네 네. 사이트 같은 커뮤니티 네네네네네. 사이트 같은 네, 예. 정보 교류 위주여가지고 뭐 이제 내가 특별한 관심이 있으면 동네에 관심이 있으면은 좀 찾아보고 하겠으나 큰 효용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빠르게 성장한 게 아마 이제 그 중고 매매 거래가 붙으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한 걸로 제가 원래는 알고 그거 있고요. 하려고 네, 했던 네. 건 아니고. 네네네. 이게 가입할 때 이제 주소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예.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제 상세 주소까지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웃들한테는 뭐 거리명 정도만 나오는 게 노출이 되고 그래서 정보도 사실은 개인 정보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위치 기반 정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정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고 거래를 할 때 특히 사실은 당근마켓도 그런 점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뭐 물건을 팔고 싶은데 중고로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하려고 하니까 뭔가 꺼림칙하고 그렇죠. 저 사람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면은 조금 믿을만 하겠지. 어디 사는지도 뭐 대충 지역 근처가 나오고 하니까 물론 뭐 약간 그런 정서가 있긴 있는 것 네. 같아요. 당근의 그런 성장이. 안정감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당근도 사실은 동네 인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처음에. 예. 그래서 이 뭐 그 넥스도 역시 똑같이 로컬을 되게 강조하고 신뢰, 트러스트 이런 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도 사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 말고 레꼬라고 네. 뭐 다른 플랫폼도 써봤는데 이 네이버 이 넥스도어가 좀 다른 거는 신뢰, 당근과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신뢰, 이 동네 근처에 사는 사람들 서로 교류한 거 중고매매 당근은 괜찮겠지. 벤치마킹한 건가 얘네가? 근데 이 회사가 10년 됐거든요. 10년 돼서 10년 됐어요. 그럼 여기가 당근이 원조네. 해줬나? 당근이 벤치마킹한 거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모든 스타트업들이 네.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게 비슷비슷해지는 니즈를 파악이 되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런 중고거래 좋아하네. 그리고 이거 반응이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이 된 걸로 그럼 제가 비즈니스 알고 있고요. 모델은 고유한 건 없고요. 뭐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 독특합니까? 그걸 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얘네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가서 당근이세요? 당근이세요? 이거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옆집 뭐라고 해야 될지. 네. 그래서 뭐 사실 미국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크레이그리스트라고 네. 그 많이 쓰는 게시판 같은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그 네. 크레이그리스트. 근데 네. 그거는 약간 사기나 이런 게 좀 위험이 있다. 사기 진짜 많아요. 사기 진짜 많아. 사실 한국에서도 뭐 네이버 중고나라 이런 것 때문에 사기 당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물건 보냈는데 막 돈이 안 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로 파셨나 봐요. 아니 저는 딱히 사기 당한 적은 없는데 뭐 네. 물건이 조금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샀는데 좀 문제가 근데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신뢰가 되게 강조하면서 조금 더 차별화를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다. 이 넥스도어라는 회사가 다른 뭐 중고 거래 플랫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넥스도어가 11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8만 개 도시, 6,300만 명의 11개국이요? 네,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넥스도어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요런 회사도 있다. 좀 알아두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예. 가져와 봤습니다. 넥스트 도어. 네. 넥스트 도어. 야. 하여튼 중고는 뭐 앞으로 성장 산업인 것 같아요. 진짜 중고 거래라는 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게 뭐 아무리 제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봤자 자꾸 많이 쓰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참고 최대한 참는다. 근데 문제는 소비를 안 하는 게 네. 스스로 소비를 참는 것도 어렵지만 네.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끊겨요. 그럼요. 그러니 우리는 과연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가? 소비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돈 버는 얘기도 좀 하셨는데 네. 그것도 조금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 넥스도라는 회사도 뭐 중고거래 수수료를 붙이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근도 사실은 다 광고 기반 매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파트너십 그리고 뭐 그 스폰서드 컨텐츠 이런 걸로 우리 옆에 뭐 회사에 있는데 좀 광고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매출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성장성은 높은데 아직 적자예요. 그래서 뭐 10년 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은 적자다.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내 집 그리고 내 그 기반이 주변 강해지는구나. 그게 되게 강해져가지고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성장성이 되게 높았다. 그럼요. 네. 직장 다니면서 중고거래 하려면 불편해요.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그것도 네. 밤 너무 늦게 가면 젠더가 같지 않으면 또 거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낮에 뭐 어디 사무실에 있다 가서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말 시간 쓰기도 아깝고 한데 다들 재택근무하면 집에 있다가 뭐. 맞습니다. 잠깐 깝깝대는데 넥스트 도어라는데 그러니까 또 동네에 있으니까 훨씬 더 거래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하이퍼 로컬, 뭐 베리 로컬 이런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기반 더 작은 지역 기반을 좀 강조하는 트렌드 그런 게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활용 하는 게 좀 친환경적이다 그런 좀 해석도 많아서 정말 말씀하신 중고 거래 쪽은 계속 조금 지켜봐도 되는 분야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그 비싼 가격 아니라면 이럴 때 그냥 그 저가에 사두고 없다 생각해두면 아마도 저는 이거 나중에 탄소세 같은 거 막 도입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도움을 되는 거는 인센티브를 많이 줄 거라고요. 탄소세 걷어서 친환경에다가 돈을 줄 거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거 돈 벌잖아요. 나는 테슬라보다 이 중고거래 사이트가 더 친환경적이다. 가장 친환경적인 것 같아요.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직 합병한 지 얼마 안 돼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은 $13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부담되시는 가격은 아니실 것 같고 뭐 성장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매출이 이제 1억 2,300만 달러였고요. 근데 올해는 전년 대비 47% 성장할 것 같다. 매출이 아직 적자긴 하나 관심도가 많아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뭐 2020년 정도까지는 적자를 보다가 그 이후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 얘기 관측도 나고요. 근데 또 나중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붙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사용자 충성도가 되게 높다. 그럼 일부 정도 수수료 중고 거래에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일정 돈을 내고 쓸 수 앱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금방 또 흑자 전환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조금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와이프가 무슨 드라마 비슷한 건데 무슨 드라마는 아니고 뭐죠? 무슨 바람 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재구성하는 드라마였는데 드라마네요. 드라마인데 근데 어떻게 걸렸느냐 정말 비밀리에 남편이 비밀리에 해서 문자도 다 지우고 했는데 당근마켓 메신저로 서로
채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당근마켓 메신저는 볼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봐? 근데 그걸로 서로 계속 얘기를 나눴다.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안 들키더라. 그런 드라마도 있다군요. 다양한 활용법이네요. 다양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네. 네, 뭐 할 말이 몇 개 떠오르긴 하는데 네.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네. 마지막으로 뭐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네. 최근에 애플 CEO 팀 쿡이 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밝혔거든요. 팀 쿡도 이제 네. 투자를 시작했군요. 사실은 뭐 팀쿡의 개인 자산이 한 1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조 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 자산 가면은 어떻게든 다양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 본인도 암호화폐를 조금 어떤 대체 네. 자산군, 대체 투자 자산군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밝혀지진 않았었거든요. 본인이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밝히지 않았었는데 9일에 현지 시각에 9일 때 뉴욕 타임즈가 어떤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딜북이라고 딜북 온라인 서밋이라는 컨퍼런스 했는데 거기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여부를 물었더니 예. 암호화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네. 동참했다. 네. 그리고 뭐 한동안 본인이 뭐 디지털 화폐에 대해 흥미를 느껴가지고 예.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양한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이잖아요. 예. 뭐 시가총액이 엄청 큰 회사의 CEO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거 투자 조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섣부른 접근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이렇게 내비쳤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사라는 팀쿡도 팀쿡도 사는 거면 이제 대세가 되는 건가요? 암호화폐가? 야, 요즘 정말 진짜 자꾸 암호화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뭐 저는 뭐 워낙 저한테 2%는 안 하시잖아요. 네. 암호화폐. 저도 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말은 안 되고 네. 오를 건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말은 안 되는데 굳이 내기하라면 오르는 쪽에 배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그 요즘은 그런 막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좋다니까, 네. 좋고 사고 싶다니까 뭐 그렇긴 하죠.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말 되는 자산이 오르내리는 건 진짜 정확히 말 되는 거야? 그것도 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주식이 오르는 건 그럼 뭐 다 설명이 되고 논리적이며 괜찮아 하면 말은 안 되죠. 말은 안 되죠. 그것도. 그러나 그러니까요. 이제 주식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네. 하는 스토리도 있고 이러면 돈을 벌리니까 그 설명은 있는 거고 땅도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여기에 가게 내면 월세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얼마야 뭐 이거는 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자면 스토리는 있는데 NFT 암호화폐 이거는 스토리를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가치가 되고 돈을 버는지 그건 아니고 뒷사람이 돈 주고 살 것 같으니까 네. 나는 사는 거야 라는 거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모나리자 그림은 그 뒷사람이 비싸게 살 것 같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뭐 수석은 분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요즘은 많죠. 주의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결국에는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3프로TV 보는 많은 분들도 네. 어떤 지혜나 뭐 이런 걸 갈구해서 난 정말 모르겠어서 보시는 분들보다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2%도 2% 생각 알려드리는 거지 뭐 이게 모르시겠어요 설마. 맞아요. 네. NFT 얘기도 좀 했나요, 팀쿡이? 네네. 뭐 일단은 그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했더니 그 예. 사회자가 막 그런 물어보죠. 뭐 당연히 막 네. 집요하게. 네. 그래서 뭐 애플이 그럼 투자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당연히 이건 아니다. 애플이 뭐 현금성 자산 규모가 이제 한 1,9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한 230조 정도 되는데
당연히 이번 발언은 그러니까 팀쿡 개인적인 거고 그리고 애플이 투자한 건 관계없고 그리고 애플페이에 뭐 암호화폐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또 그 관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아직은 아니다. 얘기를 했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NFT는 근데 조금 더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보다는 NFT는 일방적으로 통용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팀쿡이네. 흥미로워. 팀쿡과 생각만 같아. 진짜. 좀 더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 흥미롭게 지켜본다.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약간 흥미롭게 여운을 지켜보지 남겼죠. 마시고 투자를 하세요. 더욱 흥미롭게 지켜보지 않을까 그럼? 아니요 NFT도 뭐 기능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상품을 뭐 둘이 중개를 하고 하면서 중간에 뭐 내가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다양한 기술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기능은 맞아요. 기능은 굉장히 고마운 기능이 될 거고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게 왜 돈을 버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비유를 하면 지게만 지고 다니다가 바퀴라는 걸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좋아졌어요.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수 있고 하니까 바퀴, 도르래 대단하죠. 바퀴 장사, 도르래 장사가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근데 요즘 막 바퀴에 투자하고 있어요. 막 바퀴 사두면 돈 될 것 같다고. 되게 좀 이상하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너무 긴 시각으로 보시면. 네. 예를 들면 NFT 같은 거도 이제 크립토 펑크라고 되게 그냥 누가 보면 약간 조악해 보이는 되게 간단한 이미지인데 그런 게 되게 큰 비싸게 팔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모나리자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아름답다. 미적 가치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장난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은 비싸면은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약간 뭐 트위터 프로필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구나. 저거를 가지고 있으니 돈 많은 사람이 그걸 선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또. 그래서 부러운데 나도 저거에서 약간 과시하고 싶은데 이런 식의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크립토 펑크를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펑크가 지금 되게 가격이 높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다. 왜? 그렇죠. 왜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사인볼을 해서 사인하면 그냥 공에다가 그냥 사인만 해준 건데. 그냥 공은 10,000원. 사인한 공은 경매장에 가면 50만 원, 60만 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야구 선수가 돈을 버는 거죠. 난 사인볼 하나 더 해줄까 그럼 이런 식으로. 사인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지금은 사인펜을 사자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펜에 투자하라. NFT. 그렇잖아요 지금. 다들 사인펜으로 사인을 할 테니까. 다들 사인펜으로 사인을 하면 사인펜이 잘 팔린다. 좋은 기능이죠 NFT라고 하는 게. 좋은 기능이죠.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뭔가 크리에이터들 혹은 뭐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 돈을 벌 것 같고 만약 그게 되면 그리고 딱 하나 그게 이제 거래되는 시장도 수수료를 뗄 수는 있을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처럼. 그러나 또 나머지 뭐. 자 지금까지 공대 출신 이프로의 NFT 생각이었습니다. 교정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돈 좀 벌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다양한 실리콘밸리 이야기 잘 들었고요. 더미니크 박원익 기자가 이렇게 많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도 하나 좀 할 거 없습니까? 제가 뭐 조금 있다가 박원익 기자님 보내드리고 간단히 뭐 하나 하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익 기자님.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